학교가 또 교사가 필요하면 학부모 교육을 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께서 어허!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셨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교사의 생존권이라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생존권이라고 하니까 무척 좀 과격한 얘기 같고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 교사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29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경찰 측 추산으로는 한 2만 명, 2만 명 약간 넘게, 그리고 주최 측 추산으로는 3만 명 정도의 선생님이 모였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좀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원래는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건 교사의 교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첨예한 주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학교에 있는 교감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의지나 또 이런 그 학교의 현실이 좀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교사의 생존권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생존권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학교에 계시는 분이나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느끼실 거지만 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교사에 대한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권리가 과연 보장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교권이 추락됐다라는 부분이 교권만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권이 추락하게 됐으면은 교권이 추락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교사라는 직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많이 세지고, 그리고 교사와 전문직으로서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직의 교권의 약화라는 것이 불려온 것이지, 어떤 교실에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교권만 딱 이게 향상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개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태만 보더라도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주로 교원인 것 같아요. 교직원도 아니고 교원들을 불러서 왜 이런 사건가 일어났는지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참고인 조사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못 들었거든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해자 측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학부모를 조사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공권력에서도 그 일을 처리할 때 당사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은 그 칼같이 불러서 조사를 하면 반면에 이제 그 학부모 측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 학부모를 좀 불러서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이런 뉴스가 나와야 다른 학부모들도 보고서 그 학교에 함부로 민원을 넣으면은 나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수사 상황이 일주일 더 연장됐다고 하니 이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둘러싼 학교 환경을 놓고 본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기간제 교사나 저경력 선생님들이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업무를 다 맡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분장이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다고 제가 듣긴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각 근무하시는 연수에 따라서 업무가 좀 배정이 되는 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학교에 5년 근무했고 다른 선생님은 2년 근무했다 그러면
5년 근무한 선생님이 학년을 내가 원하는 학년, 원하는 업무를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좀 높아지는 것이고 1년이나 2년 정도를 근무한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근무한 근무 연수에 따른 점수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업무를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업무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장이나 교감이 임의대로 선생님은 학교 폭력을 하세요, 선생님은 뭐 다른 업무를 하세요라고 정해지는 경우보다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학교에서 근무할 때 갖고 계시는 그 점수에 따라서 업무가 좀 배정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선호하는 업무가 먼저 배정이 되고 선호하지 않는 업무가 이제 나중에 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 전근을 오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근무 점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남아있는 업무를 이제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업무를 배정할 때 경력이 낮은 선생님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경력이 낮은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가져간다라는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해지는 과정이 학교가 전혀 뭐 민주적이지 않게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관련된 어떤 그 교권과 학교 분위기에 따른 외국의 사례들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올라오고 있는데, 학교 외국에 있는 그 교장이나 이제 교감이 있는지 교감도 있겠죠. 교장의 입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교장하고는 또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일반 교사로서 한 20년 이상 근무하고 단연간 교장, 교감 자격증을 얻어서 이제 교장이 되는 반면에 거기에는 처음부터 이제 행정직 쪽으로 나가서 올라가는 교장이기 때문에 일반 교사와 교장하고는 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장과 교사의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학교 보안관 내지는 학교 경찰관. 우리는 뭐 전담 경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담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전담 경찰을 좀 보고 싶으면은 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좀 와주십사 하면은 이제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담 경찰과 스케줄에 따라서 못 오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이 누군지 대화 한번 못 나눠보고 이렇게 1년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에 정말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좀 지도하고, 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만약에 상상을 해보시면 경찰관이 상주를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들도 일단은 경찰관이 학교에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겠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를 보면은 너 거짓말하면 경찰관 아저씨가 잡아간다, 너 거짓말하면은 경찰관 아저씨가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죠. 물론 그 당시에 경찰은 권위적이기도 좀 했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적도 있었다고 좀 들었었는데, 요즘 경찰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경찰이 주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끼리 뭐 싸우다가도 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하고 선생님이 아닌 경찰관이 온 순간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권력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내가 공권력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렇게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비현실적이고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IMF도 극복했고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 대단한 나라인데, 정말 아이들이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못 하겠습니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외국의 사례에서 이제 문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생겼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선생님의 개인 번호를 이제 당연히 하듯이 이제 노출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되고 원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자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부가 왜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딱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민원 전화를 하거나 할 때는 학교에 있는 대표 전화로만 한다. 그리고 대표 전화에서 전화를 받으면 거기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면 되고, 연락이 필요하면은 다음날 또 연락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이것을 퇴근 시간 이후에 한밤중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뭐 우리 애가 아프니 안 아프니 뭐 행복하지 않으니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저는 한번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의 개인 번호를 학부모들한테 노출하는 것은 반드시 좀 허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잠잠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개인 번호는 좀 보호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학교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고, 대표 전화에서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선생님이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밤중에 선생님한테 할 그 긴급한 상황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거죠. 우리 아이가 뭐 행복하지 않은데 어떡하냐. 그럼 밤 10시에 전화를 받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주장하신 학부모에게는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재밌는 거는 그 전화를 하신 분이 교직원, 교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이자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그렇고 같이 근무했던 이제 교장 선생님도 이제 알고 계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이죠. 같은 교사가 어떻게 저렇게 밤늦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민원을 할까. 근데 그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학교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학교를 더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는데, 약간은 좀 학교를 더 신랄하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교사의 전체적인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미 퇴임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나 퇴임하신 분들이야 연금이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물가로 봐서는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시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금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로 학교로 들어오시는 우리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연금에 더 이상 기대할 부분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배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사의 처우와 지금 경력이 적으신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사의 처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어렵고 힘든 교직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옛날 선배들 같은 경우는 야 그래도 연금이 있잖아 그러면서 버텼다고 한다면, 지금 젊은 선생님들은 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아요. 교권도 떨어졌죠. 연금도 그렇게 뭐 보장이 되지 않죠. 사회적으로 교사를 보는 그 시각도 그렇게 곱지 않죠. 그러니까 교직을 당연히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려면 교권만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교직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직 전반적인 어떤 환경을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그렇게 집회가 뭐 2만 명, 3만 명 집회가 났는데, 어디 하나 뭐 경찰과 충돌했다거나 뭐 불법 시위를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성향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법을 정말 칼같이 지키시고 대학교 내내 정말 그 교사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천불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그런 것들도 하지도 않고 참고 참으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분들한테 업무가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업무들, 정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뭐 점심 때 공문을 달라고 하니 국정조사가 요구 같은 거, 이거 수업 중에 선생님이 막 조사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서 교육청 메신저로 계속 자료 집계나 이런 걸로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입으로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조례이기 때문에 도의회나 이런 데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과가 됐으나 뭐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육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권 조례가 교권을 추락하게 됐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교사 인권 조례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부모 인권 조례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자꾸 편을 드는 이런 정치적인 액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구 때문에 뭐가 됐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를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가령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월급을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올려준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서로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인재가 학교에 들어오실 것이고 외부에서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의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직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저절로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교사의 처우는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사는 노동자인데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명확하지 않는 거죠. 학교에 눈이 오면은 눈 치운다고 나와가지고 다 눈 치우고 앉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눈 오는 날 겨울이 되면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 학교에 있는 모든 일은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과연? 교사가 존중받고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것이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교육의 질이 올라가려면 선생님들은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육 외에 딴 거에 신경 쓰고 딴 업무에 신경 쓰고 잡무에 신경 쓰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홀하게 대하니 아이들은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에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전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건 이제 관리자한테 토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관리자들은 선생님 위에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선생님들을 관리한다기보다도 선생님이 처리하기 어렵고 힘든 업무들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불러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몇 번 더해서 하면은 교육청에 신고한다든지 경찰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행정 전문직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선생님들은 앞에서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거기서 희생당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왜? 지금 현실의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한마디 갖고 그 사람이 매장되고 그 사람이 문제가 되고 재판에 걸리고 소송에 휘말리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거 응급의학에서 얘기하듯이 선한 사마리아법처럼 그러니까 응급 구조를 하다가 그 사람을 상해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책임에서 좀 면제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법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좀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학부모의 민원이나 학생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좀 뭔가를 처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령으로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교사나 관리자나 누구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위해감을 줬다, 위축을 줬다,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다 소송으로 올라가서 이거는 법적인 처리가 되고 법적으로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과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사가 쉽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교사의 생존권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교사에게도 노동 상권 있지 않습니까? 단결도 좀 해야 되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되는 어떤 종합 민원 창고 같은 거죠. 밤늦게 술 먹고 선생님들한테 전화하시는 학부모도 있고 대낮에 술 먹고 전화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었고요.
정말 이게 민원거리가 싶은가 이런 것들도 민원도 하고, 뭐 국민신문고에 숱하게 올라가 있는 민원들 보십시오. 그게 정말 합리적인 이유로 올라가는 민원은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냥 본인이 기분 나쁘면 민원하는 거지. 아, 민원 넣으면 꼼짝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시스템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선생님들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도 교무부장일 때 어떤 학부모하고 통화를 하다가, 혁신학교였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학교장의 방침이고, 우리 학교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서열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부모가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고 혁신학교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학부모를 지금 뭐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가 또 교사가 필요하면 학부모 교육을 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께서 어허!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제가 교무부장인데, 교무부장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교사들 중에 제일 그래도 높은 경력을 자랑하고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중견 중에 중견 교사인데, 그 중견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교가 학부모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허! 그러면서 기분 나쁜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게 과연 교사가 맞나? 내가 교사로서 왜 여기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2014년도의 일인데요. 거의 한 9년 전 일이죠.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학교가 또는 교사가 학부모를 교육할 수 있고 학교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으세요 라고 수긍하는 학부모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래요, 학교가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좀 받아주셔야지 라는 학부모가 더 많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교사의 생존권은 교사만 부르짖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사의 교권, 교사의 생존권, 교사의 권리와 의무, 뭐라고 불렸든지 간에 교사를 둘러싼 환경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수준은 오롯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교사의 권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호되고 지금보다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사의 생존권,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